먼저 신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죠. 들어갈 때는 취재진에게 별말이 없었는데 예. 이제 귀가할 때는 취재진에게 인터뷰 배우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라고 모두 부인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와서 취재진의 질문에 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뉴스타파의 대화 녹음 파일만 제공했을 뿐이고 보도에 관여하거나 시점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타파에 제공을 한 게 그러니까 지난해 3월 4일이었고 뉴스타파는 3월 6일 밤 9시 정도에 이제 이거를 보도를 했고 네. 그 3월 7일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대부분 이제 인용 보도를 했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신학님 전 위원장은 본인이 이 뭐 보도나 아니면 이거에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 거, 이 뉴스타파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뭐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 뭐 민주당하고의 뭐 결탁 유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1억 6천만 원을 책값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게 책값이다라는 그 입장은 유지를 했고 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옛날 언론인이다. 그래서 인식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김만배 씨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적인 대화였는데 이걸 녹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뉴스타파가 이제 어제 오후에 예고한 대로 당시 녹취록 전문, 그러니까 음성 파일 전문을 이제 편집 없이 공개를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힘들었습니다. 이제 분량이 일단 72분 분량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분량도 분량이고 이게 약간 두서가 없어요. 조금 맞아요. 두서가 약간 없어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딱딱딱딱 요게 맞춰가지고 요 질문 다음에 요 질문 나오고 근데 이게 뭔가 궁금증이 본인이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는데 중간에 또 말 끊고 들어가고 이게 하니까 약간 이게 중간에 전화 통화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죽박죽이어서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인 게 뉴스타파가 처음에 12분만 보도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편집이 짜깁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편집을 안 하면은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요거는 좀 뭐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는 그러니까 신학님 씨가 부고를 보고 김만배 씨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연락이 끊겼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사적인 대화라고 하는데 바로 대장동 사업 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만나면은 이렇게 어떻게 지냈냐 그동안 한 20년을 15년 정도 못 봤다고 하면 뭔가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적인 대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적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대장동 초반이에요. 이게 언론 보도로 막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대장동 요즘 김만배 너 이름 나오던데 요즘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게 없고 약간 스트레이트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사적인 대화로 하지만 일종의 취재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물론 막 적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1번, 2번 이러면서 적으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정식 인터뷰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좀 취재하는 모양새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저도 들었을 때. 이제 72분 분량인데 사실 논란이 가장 되고 있던 부분이 이제 커피 발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저희가 잠깐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길배야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길배의 남편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조호영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저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그 누가 아까 그 박길뱅한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박길배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안 돼. 그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영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아니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영우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응?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타임라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그때 한 46명을 구속을 하고 72명을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검 네. 중수부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1,155억 원을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네. 조우영이 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알선 브로커였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초기 사업자였던 그 지금은 빠진 뭐 C7의 이모 대표로부터 10억 3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네. 요거를 검찰이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하고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잡아들인 건 아니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조우영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한테 찾아가지고 형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박영수 소개시켜줄게. 라고 박영수는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 이 수사를 담당했던 중수 이과장하고 같이 예전에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 박영수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니까 진짜 커피를 타주더라. 근데 그 커피를 타준 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박모 검사 그 이제 뭐 직원들이 타줬다. 예, 이렇게 뭐 약간 직원들이 계속 많이 타줬다. 조금, 뭐 약간 바뀌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남욱이 2021년 11월에 요거는 이제 9월 15일이고 네. 같은 해 11월에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를 주인 검사가 타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JTBC가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욱 변호사는 그때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이제 누가 타줬냐 가지고 이제 뭐 이게 가짜 뉴스는 아니네 이런 건데 이제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박영수의 어떤 인맥으로 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실제로 그래서 기소조차 안 됩니다. 기소조차 안 됐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사건의 본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부산저축은행 회장, 뭐 행장, 부행장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됐고 결국은 2011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 안 됐고 2013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또 무혐의 처리가 되는데 결국은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조우영은 2년 6개월형을 받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핵심이 커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조우영 관련 수사가 무마가 됐는지 여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동안 언론들 이를테면 경향신문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커피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게 누가 커피를 타줬네 안 타줬네 해가지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뉴스타파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다 전문을 들어봐라. 이런 김만배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2021년 9월 15일이니까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으로 결정된 때도 아니고 11월에 결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 김만배는 그냥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나 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뉴스타파가 조우영이 당시에 내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커피 타줬다는 얘기를 주변에 엄청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조우영으로부터 들었다, 커피 마시고 왔다라는 사람을 지금 찾아서 조만간 후속 보도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뉴스타파는 한 상황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KBS, MBC, JTBC의 팩트 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실태 조사 벌이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를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제재 필요성을 이제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지상파와 종편 등의 팩트 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 실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우선 점검 대상으로 MBC, KBS, JTBC를 이제 인용을 했죠. 그래서 좀 뭐 더 적극적으로 뭐 보도를 한 곳들 뭐 이런 데들 이제 먼저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게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점검하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방통위가 직접 하는 거니까 방통위의 이제 여러 권한 중에 하나가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이제 뭐 3년 정도마다 하죠 보통.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좀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들을 조금 손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3월 7일에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나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 제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연합뉴스가 딱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따옴표고 보도. 야 거짓말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한번 네. 읽어볼게요. 자, 김만배 녹취 공개에 여당 민주당이죠. 대장동 뿌리는 야 생태탕 시즌 2 이렇게. 이건 어디가 보도했을까요?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 TV조선. 예, 이제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대장동 윤이 봐줬다. 김만배 새 녹취록 공개. 이건 어딜까요? 채널 A입니다. 자, 윤석열 박영수 사건 해결 김만배 녹취록 국힘 명백한 허위. 이거는 MBN이고요. 예, MBC 거는 김만배 녹취록에 이준석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권영세 조작의 흔적이 있어. 또 MBC는 김만배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녹취 보도 특검이야 야 명백한 허위.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 제가 다 찾아보고 다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반론 보도와 야당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분량에 있어서 더 많이 보도했냐 덜 보도했냐는 있는데, 도대체 이제 뭐가 다른 거냐? TV조선과 YTN과 연합뉴스 TV와 KBS와 MBC와 뭐 채널 A가 뭐가 다른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MBC와 KBS와 JTBC를 먼저 이걸 우선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밖에 이제 읽을 수가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검찰도 이번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렸어요. 예, 반부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선거하고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검사 10명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건데, 굉장히 큰 팀이에요. 큰 팀이에요. 이게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정농단이 한 2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면 국정농단의 한 절반급 되는 사건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 굉장히 검사들이 전격적으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통해 밝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는 몇 가지 갈래가 있는 게 어쨌든 이 인터뷰의 내용이 허위인지 이 인터뷰의 진위 여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모든 게 다 공모한 거다. 사전에 뭔가 뭐 민주당이든 어디든 이제 언론이든 다 묶어가지고 공모해서 이루어진 조작 사건이다. 이런 네. 게 지금 여당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박태출 정책위 의장이 뭐 얘기한 거는 뭐 시나리오, 각본 뭐 다 쓰고 뭐 공영방송과 뭐 뉴스타파, 뭐 좌파 언론이 뭐 김만배가 다 합작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다 끊어봐야 된다. 김만배의 의도는 무엇이냐, 신앙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뉴스타파는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이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걸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는 뭐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딱 누구를 찝어서 니들은 의도가 있어, 궁예인가요? 관심법 머리에 마구니가 너는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제가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내통 증거를 공개한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 이재명이 원팀이라는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2시니까 곧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뉴스타파 보도가 6일날 밤 9시쯤에 있었는데 첫 인용 보도가 경향신문이 1시간 뒤쯤에 했는데 그 경향신문보다 빨리
보도를 했다. 이게 이제 보도? 내통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아, 올렸다. 올렸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언론이 그러니까 팩트 체크 안 해가지고 지금 보도했다고 난린데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날 대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증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문자가 나왔다든지 뭐 전화 통화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제가 모르겠는데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거와 다른 내용일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좀 이따 나올 테니까 한번 그건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 이제 민주당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법 발의한다는 거죠. 예, 민주당이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순직한 지 7월 19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50일 만에 지금 저 수요일이 사구제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 24명이 이제 공동 발의한 특검법인데요. 최상병 순직 경위를 수사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수사에 대해서 요거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고요. 네. 정의당도 특검은 이제 사표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협조하라고 지금 압박을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왜 벌써 이제 경찰 막 넘어갔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고 요구했어요. 예, 강선우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항명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 특정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외압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네. 그런 이제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에 해임 요구를 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탄핵 장관 탄핵이 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추진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해병대 지원율이 역대 최저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예, 동아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병무청 병무민원 포털에 따르면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한 해병대 모집 지원율이 0.2대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829명인데 202명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근데 뭐 원래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네. 저가 군대 갈 때는 사실 나름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반기에는 조금 높아서 3월에는 0.7대 1, 뭐 6월에는 0.4대 1. 그런데 이번엔 0.2대 1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0.3대 1 정도니까 뭐 굳이 따지면 50%가 줄었다. 뭐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아니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뭐 사람 잡는 해병대다. 뭐 안전이 이게 되냐? 다른 특수부대를 가라. 뭐 이런 부모들의 어떤 뭐 멘트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병무청에서는 더 지켜보자. 뭐 아닌 거다. 그거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댓글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누가 이런 데 가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요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따가 바삭한 초대석에서 이제 또 더 자세하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실 요즘의 정치 언어가 좀 듣기가 좀 무서워요. 무서운 말이 너무 많이 오가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잠깐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기 찬탈, 예. 파괴, 구테타, 사형, 국가 반역.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다 총동원됐어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타파 보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언론들의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다 한 묶음이고 통속이고 이제 지금 국가 찬탈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이제 이런 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공모했다, 내통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대선 불복이고 뭐 쿠데타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뭐 이제 뭐 일종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당 대표신데 이게 좀 다른 분도 아니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의원들도 세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현재 여야 대치 국면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현장에 가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인지 뉴스 영상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미루면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신속하게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곧바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태 의원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면서 야당 지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딴 데 가서 쇼를 하라고. 왜 여기 와서 쇼를 해? 일정 다 정지하고 만나시겠다. 아니 대표님 만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왜? 태 의원은 8일째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찾아간 첫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8일째 단식 중이었는데 예. 이제 야당 대표를 찾아간 첫 여당 의원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네. 뭐 따지러 간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굳이 이제 민주당은 뭐 민주자를 빼야 된다, 뭐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요즘 연일 이제 강성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천 받으려는 거 아니냐, 강남 갑이 흔들리니까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좀 격하게 쓰레기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항의한 건데 전 다른 거를 떠나서 이거 원내에서 일어난 거니까 원내대표한테 항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예. 그리고 뭐 민주당 당대표한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단식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찾아가서 이걸 하는 게 좀 정상적이냐. 이제 뭐 이런 얘기 뭐 이거를 단식에 동의하든 안 하든 예를 들면은 예전에 2018년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했을 때는 9박 10일 동안 드루킹 특검 하라고 하면서 단식했거든요. 네. 그때는 홍영표 상대당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와서 좀 격려도 하고 그만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뭐 위로도 하고 막 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제 국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맞아요. 예. 그런 게 없어졌고 지금 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 농성 천막 옆에서 수산물 시식회 연다고 예고했다가 이제 네. 논란이 좀 되니까 이제 글을 내렸더라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우리 바다지키 검증 태스크포스 TF가 이제 우리 수산물 판촉 행사를 8일 오전에 국회에서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 단식 텐트 100m 옆에 가서 고등어와 전복 맛있고 영양도 있는 거 이런 거 드시기 바란다.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명분 없는 단식을 끝내기 위해서라는데 이게 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TF 위원장의 성일종 국민의힘 이것도 다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 단식하는데 옆에서 일베들이 폭식 투쟁한 거 약간 그렇죠. 이런 거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나 우리 정치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미리 예정된 행사였는데 좀 부적절해서 돌렸다라고 이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요거 잠깐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면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을 보도했어요. 예, 노동신문이 지난 6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서 전술핵 공격 잠수함 제 841호 진수식이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 이름은 이제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발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의 이제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디까지 실제인지 기동 가능한지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군은 이제 공개된 잠수함 보니까 정상적인 운용 가능성 낮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외형을 분석을 했는데 미사일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추후에 좀 더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의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